크게 4개 주제로 4개로 챕터를 구분해 봤습니다. 검토 배경, 그리고 연금 시장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도 자체 평가, 그리고 종합해서 평가한 후에 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토 배경입니다. 우리 연금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을 크게 우리는 인구 사회 환경, 거시 경제 환경, 제도 환경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 사회 환경은 뭐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 장수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베이비 부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은퇴하는 어떤 노후 인력이 노후의 삶에 대한 질에 대한 개선 욕구, 이런 소비 성향의 노후 소비 성향의 변화, 그리고 MZ 세대를 중심으로 투자 성향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금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인구 사회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시 경제 환경으로는 지금 뭐 고물가, 고금리, 금리 변동, 뭐 이런 부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어떤 산업 환경의 변화, 그리고 제도 환경으로는 뭐 공적연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요. 사적연금으로서는 회계제도, 뭐 직업여력제도, 뭐 이런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제에 대해서는, 연금 세제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매년 바뀌고 있는, 물론 뭐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그 영향이 이제 개인이 느끼는 영향이 이제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이런 어떤 환경들에 이제 노출돼 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할 것이고,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논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제도적 환경적인 요소들이 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시장에서 공급자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유가 뭔지 환경적인 요인, 제도적인 평가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해 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연금 환경에 대한 평가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보면요, 크게 이제 다층 체계를 한 3층 체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기 이제 3층에 있는 연금저축, 소위 세제 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입니다. 그리고 적립 IRP 중에서도 이제 본인 부담분인 IRP는 적격으로서 이제 연금저축과 실은 같이 놓고 이제 적격연금으로서 연금저축과 IRP를 묶고요. 그리고 연금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앞서 이제 개인연금의 어떤 적립금 말씀이 나왔는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적립금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 국민연금이 한 95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한 300조 정도고요.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보험을 합치면 거의 340조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적립금 구조로 보면 국민연금 다음으로 개인연금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서 개인연금의 어떤 노후보장 기능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앞으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게 본 발표 자료의 어떤 초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시장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인구 사회 환경은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고령 인구 증가, 장수화 뭐 이런 부분들이 급속하게 나타나면서 과거에 비해서 더 두터운 노후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고령 시장 면적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해서 인구수 전체에다가 기대 여명을 곱하면 이게 고령 시장 면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게 현재 2023년에 비해서 한 7년 후면 한 1.5배가 넓어지고요. 50년이면 한 2배 가까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27년 정도 이후면 한 2배 정도. 요게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의 시장의 팽창입니다. 그래서 한 2배 정도가 향후 한 20, 30년 내에 이제 팽창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아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삶의 질에 대한 추구, 과거의 노인과 미래의 노인은 삶의 질 추구가 다르다. 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노후 준비를 더 요구하게 될 것이다. 왜? 노후 소비의 이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를 이제 중심으로, 베이비 부머가 대부분 한 7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막내 베이비 부머가 60세, 올해 60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고령 시장으로 이제 어떻게 진출한 어떤 세대다. 이 세대들의 특징은 전반적인 노후의 어떤 삶의 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이걸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적정 노후 생활비라는
그거를 한 2005년도부터 정강 추이를 보니까 연간 한 8%에서 한 10% 정도가 더욱더 이제 적정 노후 준비를 노후 생활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라는 수준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양적인 것도 표현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의 어떤 삶의 질, 노후의 삶의 질을 표현하고 있는 두 수치가 아닌가. 그래서 양적, 질적 측면에서 노후 준비에 대한 수요가 커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성향,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연금 상품보다 어떻게 보면 타금융 상품,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추구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인구 사회 환경적인 변화였고요. 거시 경제 환경은 뭐 너무나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인플레 현상, 그리고 금리 변동, 뭐 굉장히 빠른 어떤 기준금리 여기 인플레와 지금 최근에 이제 높아지고 있는 기준금리, 뭐 이런 부분들이 연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 경제의 어떤 변동성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전후로 해서 뭐 디지털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산업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계 모호해지고 업군 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공급 측면에서의 연금 시장의 환경을 더욱더 위축시킬 수 있다. 변동성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또 다른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보면 뭐 연금 개혁은 공적연금을 지금 개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재정 안정화 중심의 어떤 논의이기 때문에 노후 보장을 추가적으로 공적연금을 통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든 사적연금 강화가 요구될 것이다. 그래서 사적연금에 어떻게 보면 기회라면 기회될 수가 있다. 물론 사적연금을 준 공적연금하는 논의도 있지만 형식이 어떻게 됐든 과거의 어떤 공적연금보다는 사적연금의 어떤 역할이 분명하게 필요한 어떤 시점이 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 또 이면에 이제 근보 부가 체계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또 재정 문제로 해가지고 부가 체계를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이게 특이한 거는 작년 감사원 지적사항에 연금소득을 그동안 근보료 부과 안에 넣지는 않았는데 이제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금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고요. 또 회계 기준의 변화, 뭐 요거는 이제 보험사라든지 어떤 금융기관의 어떤 자본 부담 확대로 이제 나타나서 연금 판매를 유인을 이제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수수료 체계도 분급 체계로 이제 바뀌면서 판매 유인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세제 개편은 적격을 중심으로 세액공제 전환해서 한번 세제 혜택이 좀 축소된 이후에 좀 강화 체계로 가고 있고요. 비적격은 늘 억제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노후 준비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작용을 하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연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면 인구 사회 환경은 뭐 고령화 삶의 질을 통해서 수요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고요. 투자 성향 변화는 연금 시장보다 수익률을 추구하는 어떤 상품으로 대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가는 것보다 요 요인 자체는 좀 떨어지게 할 요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시경제 환경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공급 사이드에 영향을 주는데 공급은 현재보다 떨어지는 요인밖에 작용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좀 위축을 시킬 요인이 되고 있고요. 제도 변화는 연금 개혁이나 세제 변화는 조금씩 수요 증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근보 부가체계, 회계 건전성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공급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요는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요인이 좀 작용할 수 있고요. 공급은 앞으로 떨어질 요인만 있다. 환경적인 일단 현상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모습은 어떠냐라고 이제 보면요. 연금 제도는 앞서 아까 이야기한 적격은 연금 저축 계좌하고 적립 IRP를 적격으로 묶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연금보험, 생명보험 회사에서 이제 판매하는 비과세 개인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 환경을 포함해서 연금 시장을 평가하는 그런 거로 3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격연금의 제도적 특징입니다.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바뀐 거는 그 연금저축 계좌에 IRP를 합산할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대상 납부액으로 이제 900만 원까지 이제 상향됐다라는 겁니다. 요런 부분들이 조금 플러스적인 그 연금저축 수요에 플러스 요인은 작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 이제 세제 형태로 인센티브가 이제 주어지는 거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적립 IRP는 소득세법에 이제 세제 혜택은 세법을 적용받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퇴직급여법, 근로자 퇴직근태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이제 적용받는 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적인 특징과 아까 환경적인 그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적격연금의 현황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21년 기준으로 연금저축의 가입률은 한 11% 정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총급여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봤을 때 한 11% 정도인데요. 국제 비교를 위해서 생산 가능 인구 대비로 해서 비율로 보면 한 6% 정도 됩니다. 납부자 기준으로 이제 나타낸 거고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거는 세액공제 13년 이후에 세액공제 전환 후에 실질적으로 이 가입률은 13년에 한 15% 정도 되는데 한 21년에 한 4%포인트 정도가 지금 한 7, 8년 동안 떨어졌다.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떨어지는데 저소득층의 어떤 가입률이 낮아지는 모습이다. 요게 이제 그 대상자고요. 여기 이제 가입률인데요. 가입률은 저소득층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 갈수록 이제 가입률은 떨어진다. 대상자는 훨씬 많은데. 그래서 개인연금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인연금의 어떤 역할이 좀 더 과거에 비해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저축의 이제 신규와 해지율, 가입을 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은 해지 계약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2000년하고 2001년도를 보면 해지가 전체적으로 2000년에는 한 신규 계약 대비해서 한 여기 50% 정도 해지됐다 그러면 이때는 물론 15.6%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지 계약 건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신규 계약이 다만 조금 늘었어. 즉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늘었다는 이유 외에는 실질적으로 해지는 상당히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개인연금에 대한 또 유지율을 높여서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좀 자립하기 위해서는 이 해지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연금저축의 수익률은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자본시장 여건이 이제 좋아지면서 한 2.3으로 이제 높아진 거고요. 과거로 올라가면 실은 이거 1%대더라고요. 전체적인 평균이 한 5년, 10년 정도로 이제 올라가면 이게 좀 낮아서 전반적으로 연금저축의 수익률은 좀 낮은 편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자본시장 활성화되면서 요게 19년부터는 이게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에 덩달아서 펀드 쪽으로 많이 이제 그 수익률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펀드의 문제는 이제 실은 수익률이 굉장히 그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노후보장 자산으로서 상당히 불안전한 측면도 있다라는 측면이 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수익률이 낮다는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적립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은 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형 IRP가 어떻게 보면 경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서 비교를 해보면 IRP는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32% 정도가 이렇게 연평균 증가율이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연금저축과 보험, 특히 연금보험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보험업권의 어떤 위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개인연금 시장에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퍼즐, 수급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가입 적립 부분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 퍼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적립금이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 퇴직연금 논리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고요. 연금으로 수령한다 손 치더라도 수령 기간이 굉장히 짧다. 대부분의 이제 연금 수령자가 한 90%가 수령 기간이 이제 10년 이하로 굉장히 짧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19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연금 퍼즐 현상은
자연스럽게 연금화가 이제 미흡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논리는 퇴직연금 논리와 거의 지금 흡사한 어떤 형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연금화가 미흡한 거는 실은 시장에만 두기보다는 정책적인 수단 또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일부 몇 년 이상 뭐 세제 적격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돼야 세제 혜택이 있고, 그리고 IRP는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정도의 연금 형태 지급에는 조건 외에는 따로 연금화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문제다라는 거고요. 앞서 잠깐 봤지만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전체적으로 많이 인센티브가 하락하면서 적격 개인연금에 대한 어떤 가입 유인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뭐 그거를 뭐 국제 비교를 해보면요, 납부액에 대한 연금 세제 지원 규모를 비교해 보니까 2015년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GDP 대비 0.05% 수준인데 OECD 평균은 0.6%, 비율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어떤 수준이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노후 준비를 좀 강화할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제 혜택이 낮다 보니까 지원액을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는 세제 지원을 통해 가지고 납부 유인을 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은 있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2014년에 보면 세제 지원 수준입니다. 한 7,700억 정도였는데요. 국세통계연구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걸 애그리게이트해서 이제 합산해 본 건데요. 2021년에 보니까 6,800원 정도로 오히려 12% 정도 감소한 거고요. 이게 1인당으로도 환산해가 보니까 한 5% 정도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지만 현실에 나타나는 모습은 반대더라라는 겁니다. 비적격을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적격은 연금 비과세 생보사에서 팔고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전반적으로 연금 보험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거에 이제 일시납에 대해서도 2억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있었지만 요게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1억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월납이 이제 도입되면서 월 한도 이제 150만 원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연금 보험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당히 많이 위축돼 버렸다. 제도적인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2016년하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초회 보험료 기준인데요. 증가율은 2016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절대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실은 2021년이 2016년 즉 5년 전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그 시장에서 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은 하락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수입 보험료 관점에서 이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수입 보험료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 반짝 반등한데 요거는 실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 확보 조치 이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적격 연금에 대한 위축이 이제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시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렸습니다. 아까 환경적인 요소를 뭐 인구, 그 제도적인 거, 거시경제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를 이제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과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재편성을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뭐 좀 간접적으로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걸 이제 요 위에 이제 담아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 실패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노후 준비, 아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고령화 상황에서 노후 준비의 강화 필요성이 높아서 연금 수요의 필요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또한 이제 억제되어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뭐 이로 인해 가지고 보면 이제 소비자 후생이라든지 생산자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에 맡겼을 때 발생해야 될 어떤 그런 형태들이 이제 감소되거나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의해서는 수요와 적절한 수요 공급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소위 경제학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시장 실패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둬야 되느냐? 뭐 그거는 굉장히 이제 봤을 때 이제 연금
연금 제도를 통해 가지고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어떤 당연한 어떤 논리 과정에서 공적연금의 또 위축은 다른 대체의 연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시장의 실패로였기 때문에 이제 버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문제고 이거를 어떻게든 시장에서 워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앞서 수요도 위축되고 공급은 더더욱 위축되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견인하고 공급은 활성화하는 정책을 통해서 시장 실패를 돌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수요 견인 정책은 공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뭐 비슷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개인연금을 단순히 노후 금융상품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노후 준비를 위한 이제 필수품이다. 공적연금만 필수품이 아니라 공적연금으로는 하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노후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품이라는 인식을 이제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또 수익률 제고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거기 필수품으로 이제 인식할 때 그냥 단순히 인식해라 이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산업에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정책적으로 노후 수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뒤에 이제 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이걸 인식 개선에 이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익성이 아까 굉장히 낮다고 했습니다. 뭐 MZ세대를 중심으로 지금 주식, 펀드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려 있죠. 연끌을 해서 이제 부동산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과 지금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률로 봤을 때는 경쟁이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제가 생각에는 이제 20, 30대 즉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20, 30대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한 40대 지나면서 50대 가면 갈수록 즉 은퇴기에는 유동성 확보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연금화를 위한 정책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 연금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상품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어떤 네이밍을 해보면 이제 일시납 즉 적립은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나중에 돼서 이게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수요가 견인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수요는 잠재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걸 끌어내야 됩니다. 아까 앞에 하고 이제 잠재 수요를 뭐 인식 변화라는 이런 부분에가 종합적으로 이제 끌어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끌어낸 수요가 이제 실제로 이제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뭐 제가 뭐 이런 걸 네이밍을 한번 달아보면 어떻게 뭐 사회적으로 또는 뭐 회사 내에서 은퇴 준비 운동 뭐 이런 부분들이 옛날 새마을 운동이 있었듯이 이런 은퇴 준비 운동이 한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지금 정부에서 좀 운동을 좀 좋아하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하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뭔가 이 운동 차원에서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납부 유인을 하고 지속되게 해야 됩니다. 납부를 유인해서 그 납부된 게 해지되지 않고 계속 정년까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 가입할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감면을 높여주고 그리고 세제 지원도 추가적으로 해주되 과거에 없어진 해지세 당근을 더 주고 그만큼 약속을 못 지키면 해지하는 게 오히려 더 유지하게 하는데 더 강력한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견인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당근책 강한 직접적인 당근책입니다. 연금 세제 보조금인데 여러 국가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뭐 이런 제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에 여기저기 이제 많이 소개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먼저 지금 면세자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면세에 처한다고 하면 개인연금이나 적격 개인연금에 가입될 유인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는 에도 납부한 만큼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세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연말정산해서 세액 공제해가지고 환급되고 있습니다. 이 환급벌을 연금계좌로 다시 환류되게 해서 그걸 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노재원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납부를 유인을 한 다음에
나타나는 인센티브는 그냥 다시 지금 바로 사용하게끔 누수된다라는 거죠. 그 누수를 막고 그 누수 금액조차도 어떻게 보면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환류돼서 들어가도록 그 대신에 이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하는 납부액 추가적인 납부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든지 뭐 그런 호주식의 어떤 환류제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워낙 많이 이야기 나오는 뭐 한국형 리스트 연금, 독일의 리스트 연금인데 리스트 연금에 대한 비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 단계에서 거의 또 다른 어떤 공적연금을 정립식 공적연금을 네이밍을 하자면 이 공사연계연금을 시장에 운용은 시장에 맡기되 제도 관리는 공공에서 하는 뭐 이런 공사연계연금 제도, 한국 리스트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급 활성화입니다. 공급 활성화는 상당히 공급자도 실은 개인연금이나 연금보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다가 상품을 내놓으려고 하지만 결국에 시장에서는 수익이 창출돼야 시장 논리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앞에서 본 여건상 시장에서는 그 수익 창출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 분석은 실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좀 종합적으로 민간에서도 종합적으로 야 이거 왜 이렇게 정말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좀 머리를 맞대고 민간 차원에서도 조금 종합적인 분석과 그 분석을 통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요청, 요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적었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주기적으로 연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계속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협의체를 하나 좀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또 노후 보장을 위해서 보험산업, 금융산업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산업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수적으로 이제 보험 이미지가 제고될 수도 있고 보험 산업에서는 금융 이미지도 제고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품 개발, 뭐 또 산업 내에서는 리스크 관리 뭐 이런 부분도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아까 제가 연금저축, 연금보험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뭐 실질적으로는 저 보험 상품 안에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특화해서 이거는 그냥 다른 어떤 투자 상품과 좀 구분해서 요거는 고령에 특화돼서 장수화라든지 장수 리스크에 해칭할 수 있는 뭐 이런 특화된 상품으로 우리가 별도로 구분해내야 앞으로 어떤 노후 준비와 고령화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좀 타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